자, 지금서부터 우리 3주차 수업 영상은 오늘 저녁에 올라오고요. 숙제, 엑서사이즈에 대한 공독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숙제가 좀 문장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아마 3개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 3개 나눠서 최대한 모든 문장들을 압축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 있게 진행할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수업에 나와 있는 문장들과 숙제에 대한 단어들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단어를 따로 뜻을 뭔가 적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문장들을 볼게요. 자, 일단 pollute는 오염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are polluting이 맞는지 are being polluted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행형 시대 동사죠. 진행형 동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우리가 태를 나눠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능동태와 그리고 수동태 이렇게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주어가 스스로 하는지 당하는지 이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능동태와 수동태를 결정하면 되겠죠. 우리 진행형 동사 같은 경우는 능동태를 쓸 때 일단 비동사를 쓰고요. 그 뒤에 동사에다 ing를 붙인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렇죠? 현재 분사를 쓰지 말고 그냥 동사 플러스 ing라고 씁시다. 동사가 v니까 그 v에다가 ing 이게 현재 분사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죠. 자, 진행형 동사를 수동태로 쓸 때는 뭐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being을 쓰죠. 그렇죠. 현재 분사 중에서 being을 쓰고 그 being 뒤에 pp라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좀 쓰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진행형 동사를 태를 나눠서 표기할 때인데요. 능동태, 수동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어쨌든 동사는 are polluted 또는 are being polluted 둘 중에 하나니까 앞에 끊어주시고요. 주어를 봅니다. 바다들은 이게 복수 주어가 되겠죠. 여기에 은은이가 붙이는 주어가 되겠죠. 자, 바다가 스스로 오염을 시키는 거야, 오염이 되어지는 거야? 오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are being polluted 진행형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염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의 의미와 수동 두 가지를 합친 진행형 수동태 동사를 쓰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능동태와 수동태의 동사를 볼 때 능동태 뒤에는 명사인 목적어가 뭐죠? 수동태 뒤에는 명사인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그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re being polluted는 어쨌든 수동태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by oil는 문장 성분인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어구 역할을 해주는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는 문장 성분인 목적어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쉽죠? 바다들은 맨 뒤에 기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과 수동태를 합친 진행형 수동태 동사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니까 we should take action. 자, should take 동사 앞에 없고요. take는 취하다. 무엇을?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뒤에 to save them. to save는 부정사죠. 준동사입니다. 그 준동사와 그 목적어까지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것을 부정사라고 하죠. 여기서 부정이 무슨 뜻이냐? 정해지지 않은 품사란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정해지지 않는 품사를 부정사라고 하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문장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문장 성분과 그 문장 성분을 수식해주는 수식 어구들이 있죠. 자, 문장 성분은 우리가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다시피 주어가 있고요. 행위를 나타내주는 동사, 대상이 되는 말은 목적어, 그리고 보충해준 말은 보어.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생략이 불가능하고 문장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어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정사는 왜 부정사라고 하느냐? 문장 성분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어구 역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선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죠. 네, 그렇죠? 은는이가 붙인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하지만 동사 역할을 못 해줍니다. 우리가 부정사는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하죠. 동사의 기능을 잃었고요. 대신 우리가 동사인 척하는 준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문장 성분들을 꾸며주는 수식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7가지 중에서 3가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학교에서 용어를 쓸 겁니다. 용법이라는 것은 쓰임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형용사로서의 쓰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형용사 기능할 때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 또는 투부정사 하기 위한 그 문맥에 맞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부정사가 앞에 동사를 수식할 때 우리가 사실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장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목적의 뜻으로 부정사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뜻으로 해석해줘요. 마지막 3번째,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이것도 부사적 용법이죠. 그럴 때는 투부정사 하기에 앞에 형용사에 대한 원인을 나타줍니다. 그래서 요거 1회차 때 한번 정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해봅니다. 자, 부정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드디어 이해되셨죠? 정해지지 않는 품사로서 성분과 수식어로 2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얀색으로 밑줄친 이 부정사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는 앞에 should take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장 구문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뭘 꾸며주는지 또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다 대신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목적. 간단하죠? 당연히 여기서 내밀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받아들이겠죠. 자,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주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을, 이 준동사의 목적, 받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오염을 막아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형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봤고요. 그것 또한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능동과 수동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숙제 2번 문장 봅시다. 자, 이거는 사실 태와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거는 내신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필기해 봅시다. 일단 비동사를 쓰고 used라는 과거분사를 썼어요. 여기까지 됐죠? be used 쓰고 뒤에 to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o는 여기서 전치사 역할을 할 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이걸 전치사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면 비동사 used 뒤에 전치사 to를 썼을 때 이거는 명사에 익숙하게 되다. 이렇게 수어처럼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뭐에 익숙하게 되다. 자, 이때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일반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to 뒤에 일반 명사가 쓰이거나 ing라는 동명사가 쓰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동사를 쓰고 마찬가지로 used라는 과거분사를 썼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뒤에 to를 쓰고 이때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하죠. 자, 이때 부정사는 참고로 앞에 이 수동태 동사, 비동사 used라는 수동태 동사를 수식합니다.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pp를 쓴 수동태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죠. 우리 수동태라는 것을 수업 시간 때 했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진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정사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 역할을 못하죠. 보충해준 말이 보호 역할도 못해줍니다. 그렇다면 꾸며주는 수식 역할을 해주니까 앞에 동사를 꾸며주죠. 자, 그럼 부정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주냐? 부정사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고요. 부정사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거는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내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간단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단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동사 are used 이 수동태 동사 앞에 끊고요. 그러면 sunflowers는 해바라기죠. 그렇죠? 해바라기들은 그다음에 radioactive waste 방사능 폐기물이죠. radioactive의 형용사로서 수업 시간에 뜻 썼죠. 방사능 폐기물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목적의 뜻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clean을 쓰는 게 의미상 맞겠죠. 방사능 폐기물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만약에 여기 to 뒤에 cleaning을 썼다. 이 cleaning은 동명사죠. 그 위의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전치사의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방사능 폐기물들을 청소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의미가 안 맞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의 차이점을 알면 가볍게 to clean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해바라기들은 방사능 폐기물들을 이게 준동사의 목적어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둘 다 공통적으로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이뤘지만 여기 활용되어진 동사의 모든 특성을 표현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clean이라는 동사를 활용했는데 clean은 청소하다. 누가 봐더라도 타동사죠. 그 타동사를 준동사를 바꿨으니까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을 을을 붙이려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석을 마쳤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they are able to extract pollutants through their roots and store them in the stems and leaves. 자, 이 문장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에서 구문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인지 아니면 등위적 속사로 연결된 두 문장인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습하자면 같을 뜻자라는 뜻의 등위적 속사는 종류가 7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4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nd, but, or, so. 자, 이런 등위적 속사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근데 등위적 속사가 있다고 무조건 문장을 끊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위적 속사를 쓸 때 앞에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라고 했죠.
자,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끊을 때는 앞에가 콤마가 있는 거, 쉼표가 있는 걸 꼭 찾아야 됩니다. 한 문장씩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할지라도 앞에 콤마가 있을 때만 끊어 읽기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럼 반대로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없다는 것은 부분적인 성분이나 또는 수식어 그 형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and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죠. 그럼 그거를 일단은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and 앞에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여기 and는 뭐와 뭐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인지 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to extract pollutants 이 준동사와 그 목적어 즉 부정사와 목적어가 있죠. 이 부정사와 부정사를 연결해주는 and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and와 store 사이에는 to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store them 첫 번째 부정사와 A로 표기했어요. 두 번째 부정사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and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거는 한 문장, 길지만 한 문장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동사 앞에, 이제 본동사 앞에 or 앞에 끊으면 우리가 be able to 부정사는 우리 중학교 때서 했었죠. 그냥 덩어리로서 수거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be able 그 뒤에는 부정사를 항상 쓰는데요. 이거는 부정사 할 수 있다. 가능의 뜻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들은 해바라기들 복수명사만 쓰였습니다. they 복수대명사 쓰는 게 맞겠죠? 해바라기들은 through their roots through는 뭐뭇을 통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죠. 중앙세로 가로친 게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부정. 그들의 뿌리들을 통해서 자 준동사의 목적어 오염물질들을 추출할 수 있다. 즉 뿌리들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뿌리에서 그 오염물질을 흡수한다는 뜻이죠. 오염물질을 뽑아낸다는 것은 해바라기의 어떤 땅속 밑에 있는 뿌리가 그 오염물질들을 흡수하는 거죠. 그 뒤에 나왔죠. And able to store them in the stems and leaves. 자, stems in the stems and leaves도 여기까지 전치사구가 쓰였죠. 줄기들과 잎사귀 속에 그것들, 즉 오염물질들은 방사능 폐기물이죠. 방사능 물질들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염물질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걸 어디에 저장하느냐? 그 줄기, 식물의 줄기나 아니면 그 잎사귀 속에 그 오염물질들을 저장한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해바라기들이 오염물질들, 폐기물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진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을 때만 우리가 문장을 한 문장씩 해석하기 위해서 끊고 앞에, 뒤에 순서에 맞게 해석해주면 되겠다. 자, 이어서 숙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와 또 내신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잠깐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고자 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 동사가 can cause, 능동태가 맞는지 can be caused, 수동태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니까 앞에 끊고요. 자,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주어는 스트레스라는 이 명사가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은는 또는 이가를 붙이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주어가 유발하는 거야? 유발되어지는 거야? 당연히 유발하는 것이 맞겠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cause는 유발하다, 야기하다는 뜻의 타동사죠. 만약에 조동사를 이용해서 능동태로 쓸 때 뒤에 당연히 명사인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를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수동태로 쓸 때 조동사와 같이 쓰면 can 쓰고 비동사 원형 다음에 pp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거는 조동사를 이용한 수동태 동사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수동태 뒤에는 명사인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있고 없고도 보면 판단할 수 있죠. 자, 뒤에 the body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an cause라는 능동태 동사가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cause라는 동사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cause는 유발하다, 야기하다 뜻은 알겠고요.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사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형식 불활전 타동사죠. 자, 그러면 cause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쓸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기 목적격 보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cause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부정사를 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게 뭐냐? 수업 시간 때도 썼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꼭 써야 되는 요 오형식 동사들 요 외워야 될 것 같아. 수업 시간 때 했지만 또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allow 허락하다. allow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쓰죠. 그렇죠? 또 advise 충고하다, 조언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또 encourage 격려하다. 계속 쓸게요. cause 유발하다, 야기하다, demand 요구하다, ask도 요구하다, 요청하다, request와 동의어죠. request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force 강요하다. 그 다음에 teach. 자, 우리 teach나 그리고 tell는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수요동사 주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동사로도 쓰이고요. 또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 요거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teach나 tell 뒤에 명사인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쓴다는 뜻이에요. 자, 몇 개만 더 써볼게요. remind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persuade가 설득시키다. 이 정도만 써볼게요. 네, 여기 쓰여진 동사들은 우리 외웁시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준동사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준동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분명히 동사로서의 기능을 이뤘지만 여기 활용되어진 동사의 특성들을 구현해야 되는 게 준동사예요. 우리가 준동사도 동사처럼 태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부정사 같은 경우 능동태는 어떻게 쓰느냐? t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쓰죠. 이게 능동형 부정사죠. 능동태죠. 자, 부정사를 수동태로 표현할 때는 to를 쓰고 비동사 원형 다음에 pp라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to be pp라고 쓰죠.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쓰는 건 맞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태를 꼭 생각해야 돼. 근데 목적격 보호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그럼 목적격 보호의 주인은 누구죠? 목적어죠. 자, 그럼 이제 힌트 아시겠죠? 능동태 쓸지 수동태 쓸지 뭐와의 관계다? 목적어와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스스로 행위를 하면 능동태를 쓰고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면 우리가 to be pp 수동용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 쓸지 수동태 쓸지 이거 꼭 필기해 봅시다.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와의 관계다. 주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때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꼭 따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형식 동사 쓸 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 목적어는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준다 그랬어? 우리가 뒤에다가 을 또는 르를 붙인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오형식 동사 쓸 때 목적어는 주어처럼, 즉 여기 목적어는 뒤에다가 은는 또는 이가 주어처럼 해석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는 뭐뭐 하도록 또는 을를 하도록 또는 을을 둘 중에 편한 걸로 익혀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can cause 뒤에 우리 목적어가 더 머리가 되겠고요. 이게 목적어인데 해석할 때는 은는 또는 이가를 붙이면 되겠고요. 그 뒤에 당연히 to tense up, 우리 tense up은 동사일 때 뜻 적었죠? 긴장하다. 이게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어 보호.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스트레스는 신체가 은는이가 긴장하도록 또는 긴장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고, 사실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은, 이 문장 선택한 것은 이 컴마 위주입니다. 자, 표시해 주신데요. 컴마를 포함해서 요거 컴마와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같이 포함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문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신에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저거 이름을 많이 듣고 공부했을 겁니다. 자, 우리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붙으면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해석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적인 용법이 왜 이름이 계속적인 용법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은 위치 앞에 콤마가 붙었을 때 이거를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콤마 위치를 쓰면 어쨌든 관계대명사야. 그 뒤에는 위치 뒤에는 주어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죠. 자,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문장 속에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둘 중에 하나의 명사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종속절의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구문 독해할 때 꼭 가로치라고 했죠. 가로치라고 했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앞에 명사가 있죠. 그리고 이름을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고 이 선행사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자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가로친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컴마 위치는 여느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근데 추가적인 기능이 있죠. 선행사가 커마 위치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이거나 또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어떤 경우인지를 습관적으로 따져야 돼. 자, 위치 앞에 커마가 있을 때는 앞에 명사를 대신해서 쓴 관계대명사이거나 아니면 다시 색깔 헷갈리니까 다시 아니면 앞에 명사를 대신해서 쓰거나 아니면 앞에 문장 전체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 기능을 준다. 잠깐만,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분명히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라는 뜻이야. 관계는 접속사라는 뜻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말이죠. 근데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것은 뭐야? 이 문장 전체는 명사가 아니잖아. 그럼 이 문장 전체는 명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선행사로 취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봅시다. Jeff, 아저씨죠? Sleeps in class. Which make the students happy. 자, 좀 현실적인 내용을 예로 썼습니다. 이 예문에서 틀린 게 있어요. 일부러 틀리게 썼어요. 발끈하지 말고 일부러 틀리게 썼습니다. 자, 일단 이 주절을 해석해 보면 아저씨는 수업에서 잠잔다. 즉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자버려. Which made the students happy. 근데 뭐예요? 학생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서 which 앞에 분명히 커마가 있을 때 맞죠? 그러면 계속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따져야 돼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지, 클래스, 수업이라는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니면 앞에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지 어떤 경우인지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예문에서 앞에 클래스라는 이 명사, 이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수업이라는 명사가 선행사면 이게 위치와 똑같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 수업은 학생들을 기쁘게 만든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 기쁜가요? 안 기쁘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는 읽어보니까 앞에 클래스라는 명사가 아니고 뭡니까? 문장 전체입니다. 아저씨가 수업에서 잠잔다는 그 자체, 선행사는 문장 전체가 되겠죠. 이거 자체는 make the students happy. 학생들을 기쁘게 만든다. 지금 읽어보니까 선행사는 문장 전체죠. 그럼 선행사가 앞에 문장 전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커머 위치는 앞에 문장을 대신해서 썼는데 그걸 접속사 that으로 받은 겁니다.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알다시피 접속사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쓰면 이게 명사 기능을 해주는 거 알고 있죠? 이 노란색으로 지렁이 표시한 게 명사인데 이게 주어 자리에 왔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데 주어 자리에 왔고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잘 보세요. 아저씨가 수업에서 잔다는 그 자체, 이거는 그래서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 전체를 접속사 대조를 받은 거야. 근데 접속사 됐다면 완전한 문장은 그 가로친 게 이 자체가 단수명사죠. 근데 여기 주어 자리에 쓰니까 단수주어예요. 그럼 이제 뭐가 틀린지 알겠지? 여기서 make가 아니라 make에다 s를 붙여요. makes. 단수형 동사를 꼭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커머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다른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명사를 선행사를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앞에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여기 컴마 which 안에 있는 동사는 s나 es가 붙은 단수형 동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나중에 어법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이거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우리가 표시하는 컴마 다음에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인데 선행사가 앞에 문장 전체 우리가 몇 분 전에 해석했던 앞에 문장 전체가 되겠죠. 스트레스는 신체가 긴장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또는 긴장한 것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마 위치는 뭘 대신해 썼느냐 앞에 문장 전체니까 앞에 문장 전체를 접속사 대절로 취하죠. The stress can cause the body to tense up.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선행사를 쓰세요 그러면 대담의 앞에 문장 전체를 쓰면 됩니다. 이거 주관식으로도 가끔 나와요. 이 자체가 단수 명사고 주어 역할이니까 단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makes가 s나 es 붙은 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뒤에 eat 별표 치시고요. to get 도달하다 이르다 이 투부정사도 표시해 주세요.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저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it은 해석이 안 되는 가목적어가 되겠고요. 저기 to get이라고 동그라미 친 부정사는 을을 붙이는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쓸 수 있는 동사는 영어에서 4개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역 동사 mak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죠. 자, 여기서 consider는 고려하다는 뜻이 아니야. 간주하다,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nk, 생각하다, believe.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 동사들 4개는 뜻이 다 다르죠. 뜻이 다 다릅니다. 뭐 하게 만들다, 여기다, 생각하다, 믿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예요. 자, 여기 주어진 4개의 동사들 중에 하나를 쓰고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뒤에 it을 쓰면 it은 100% 해석이 안 되는 거짓 가짜 가목적어가 되겠다. 거짓 가짜. 그러면 얘네들은 뜻이 다르지만 다 오형식 동사예요.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 그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it은 가목적어인데 해석이 안 될 뿐이지 이것도 목적어야. 그럼 여기 밑에다 쓸게요. 가목적어 뒤에 뭘 써야 돼?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겠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부사는 절대 안 돼요. 그것도 가끔 나오죠. 부사가 맞는지 형용사가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해 주는데 문법적으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이든 형용사이든 둘 중에 하나가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고요. 요 뒤에 마지막으로 to 부정사, 부정사 또는 접속사 대담의 완전한 문장. 자, 이 접속사 대신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을을 붙이는 진목적어가 되겠다. 요 순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쓸 수 있는 동사는 이와 같고 요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it을 쓰면 밑에 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가목적어 그럼 뒤에 목적격 보호는 뭐냐? difficult가 되겠죠. difficult. 여기 형용사로서 해석할 때는 부사처럼 해석해 주는데 문법적으로 형용사 써야 되죠. 뒤에 to get이 진목적어, 을을 붙이는 진목적어
여기 칠 수 if는 전치사가 되겠죠. 잠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isn't가 되죠.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 한 문장 속에 많은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생님 필기한 대로 다 하시고 내신 때 이런 유형들의 문장들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꼼꼼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잠에 도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이승진냐 해석이 안 되죠.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긴장하면 수면 장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에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지우고 4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는 딱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긴데 한 문장이 되겠죠. 자, new 과거 시대 동사가 맞는지 was known 능동태인데 과거 시대 동사 new가 맞는지 수동태이면서 과거 시대인 동사 즉 능동태가 맞는지 수동태가 맞는지를 따지는 거야. 그럼 뒤에 능동태 뒤에 목적어 나오고 수동태 뒤에 목적어는 나오지 않는다.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따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는 The Rising Young Artist가 우리가 주인된 말이 주어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rising은 rise 동사에다가 ing를 썼는데요. 요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떠오르는, 상승하는 형용사 기능을 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즉 떠오른다는 것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즉 떠오르는 젊은 화가 이게 주어죠. 이 화가가 읽어보니까 스스로 알았던 거야, 알려진 거야. 즉 스스로 알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알려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어와의 관계를 보니까 알려졌었다.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to have been preparing 여기 표시해 봅시다.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해보고 자,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준동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부정사가 있고 동사가 명사로 바뀐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분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럼 우리 준동사는 실제 동사가 아니죠. 동사로서의 기능을 잃었죠. 근데 어쨌든 동사를 활용한 표현이야. 그 활용된 동사의 모든 특성들을 구현을 해야 돼. 표현해야 돼. 동명사나 분사나 부정사는 다른 기능을 하죠. 그렇죠? 동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활용된 동사의 모든 특성을 구현을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동사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거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눌 수 있고요. 또 능동태와 수동태, 태를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제라는 것은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럼 적어볼까요? 자, 동사의 세 가지 특성을 봅시다. 이게 준동사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죠. 첫 번째,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die라는 동사는 자동사죠. 죽다. 뭐뭇을 죽다 말이 안 되죠. 이걸 to를 붙여서 부정사를 고쳤을 때 자동사를 준동사, 즉 부정사로 썼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키움이라는 동사 보세요. 키움은 죽이다. 뒤에 을의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죠. 요걸 to를 붙여서
준동사, 즉 부정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타동사를 준동사로 바꿨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각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성을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동사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태를 나눌 수 있죠. 능동태와 수동태. 자, 기본적으로 능동, 수동은 행위의 주체인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물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아까 따지려고 했죠. 근데 보편적으로 능동태, 수동태 따질 때는 일단 주어가 스스로 행위를 하는지 당하게 됐는지 우리가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준동사도 태가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줬다시피 주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태를 나눠서 꼭 생각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사의 세 번째 특징은 시제가 되겠죠.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준동사도 이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세 가지 특성이 우리가 준동사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우고 요거 하나 필기해 봅시다. 요거 내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필기해 봅시다. 자, 수업 시간 때 한번 잠깐 다뤘지만 숙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부정사 먼저 볼 텐데 완료형 부정사, 제목을 완료형 부정사로 해요. 이거는 시제를 표현한 부정사가 되겠다. 그럼 완료형 부정사의 정의석도 적어봅시다. 자, 우리가 주절의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죠. 이때 본자는 한자로 근본 본자죠. 그렇죠? 네, 쉬는 시간 드리니까 잠깐. 그 본동사보다 더 이전에 행위가 발생한, 일어난 부정사, 이건 준동사, 이거를 완료형 부정사라고 해요. 자, 본동사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그걸 상관없이, 그걸 기준으로 어떤 시제든 상관없이 그 시제보다 더 전에 행위가 일어났던 부정사를 완료형 부정사라고 해요. 자, 우리가 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완료형 부정사를 능동태로 쓸 수도 있고요,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어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능동태는 to, have, pp. 요게 능동형 완료형 부정사죠.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표현하냐? to, have, 그 다음 Mr. Bean을 넣어야 되죠. Mr. Bean, 그 다음에 pp죠. 자, 여기서 pp라는 과거 분사를 썼다고 해서 수동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핑크색으로 내버친 빈이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되겠죠. 주어와의 관계죠. 자, 그럼 여기 잠깐 형태를 보세요. 보니까 to, have, 뭐가 있습니까? 빈이 있죠. 물론 뒤에 pp 대신에 ing가 있거든. 이거는 진행의 뜻이에요. 동사처럼 진행의 뜻을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pp라고 칩시다. 여기 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형 부정사가 맞는데 이거는 분명히 수동태다. 그렇죠? 그럼 능동, 수동은 뭐와의 관계를 봐야 돼?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 상승하는, 즉 급부상하는 젊은 화가가 스스로 준비를 한 거야? 준비되어진 거야? 스스로 준비를 한 거죠. 잘못 썼네요. 헷갈렸네요. 여기서 빈이 있지만, 자 보세요. 저건 뭐냐? 완료형 부정사가 맞는데 진행의 뜻이 포함이 됐죠. 자, 그래서 to have been 다음에 pp를 쓰지 않고 현재 분사 ing를 썼죠. 요거는 진행형 완료 부정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진행으로 표현할 때는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 때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거.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빈이 있지만 그 뒤에 pp를 쓰지 않고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썼잖아요. 우리가 진행형 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동사의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수동태가 없습니다. 완료 진행형은 수동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have been, to have been preparing pp가 아니고 ing죠. 이거는 얼핏 보기에 수동태 같지만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료형 부정사는 이렇게 태를 이렇게 형태로 표현하는데, 다만 빈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 pp가 있으면 수동태고, 빈 다음에 ing 현재 분사를 쓰면 완료형 부정사가 맞는데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의 의미는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고 능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료 진행형인데 요거는 무조건 능동태가 되겠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어쨌든 요거는 주어와의 관계를 보면 스스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급부상하는 젊은 화가가 스스로 준비했다는 뜻의 능동태입니다. 단지 진행의 의미가 포함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동사가 was known이죠.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 동사예요. 알려진 것은 일단 과거고요. 여기 완료형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본동사인 과거 시제보다 더 전에 발생한 부정사죠. 그럼 요거는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대과거가 되겠죠. 알려진 건 과거고 그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전에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전시회를 위해서.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언제? 12월 달에 이렇게 전치 사고가 3개가 수십억 호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형 부정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요거 수업 시간 때도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젊은 급부상하는 어린 화가는 맨 뒤에 12월에 프랑스에서 또 다른 전시회를 위해 대과거에서부터 과거에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과거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우리 내신 시간 때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숙제 5번. 이것도 능동태, 수동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만 빨리 하고 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일단 모든 문장 속에는 동사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called는 2줄 쳐봅시다. ed가 붙었는데요. 요거는 과거분사 가로말로 준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입니다. 그 뒤에 was called는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합친 수동태 동사가 되겠죠. 자, called는 그냥 준동사고요. 과거분사 준동사고 was called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합친 수동태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한 문장 속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봐도 동사가 없죠. 그럼 called가 아니라 여기서 was called라는 수동태 동사를 답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was called 앞에 끊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속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종속절이 있으면 가로를 쳐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 후가 종속 접속사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가로를 쳐야 돼요. 이 후가 여기서 시작하죠. 선행사가 뭡니까? Great writers가 되겠죠. 위대한 작가들이죠. 이 선행사가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Elizabethan age,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되겠죠. 이게 주어죠. 그러면 관계사의 선행사가 요거 일반 명사일 때 관계사는 가로를 칠 때 여기서 시작해서 마침표나 콤마까지 이어진다. 여기서는 마침표까지 보는 게 맞겠죠. 요게 위대한 작가라는 선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마침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해석할 때 여기 가로친 거 안에서부터 순서에 맞게 해석해 주는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사를 해석할 때는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형용사처럼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했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k는 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활동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뭐 과거시대 동사니까 활동했다. 이걸 형용사처럼 해석해야 되니까 활동했던 위대한 작가들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여기 was called라는 수동태 동사가 정답이죠. 밑에다가 수동태 동사라고 씁시다. 자, 이거 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PP 요 과거 분사를 같이 쓰면 이걸 우리가 수동태 동사라고 하죠. 자, 보편적으로 우리 수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진 게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비동사 플러스 PP 또는 그 어떤 수동태 표현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우리 주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 수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마지막에 에게를 붙이는 간접 목적어가 쓰이고요. 그 간접 목적어 뒤에는 마지막에 을을 붙이는 직접 목적어가 쓰이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그럼 우리가 수요 동사 뒤에는 엄연히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수동태 문장 만드는 방법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주의해야 돼.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진 수동태 만들 때의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간접 목적어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게라고 해석해주고 그 뒤에 나온 직접 목적어는 마지막에 을 또는 르를 붙이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와 주어 자리로 간 수동태 문장을 봅시다.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진 수동태 문장을 예문을 들어볼게요. I bought Jeff a house. 자,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성공해서 이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아저씨에게 집을 사주었다. by의 과거 시대 bought. 사주다의 과거 시대니까 사주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요 예문에서 간접 목적어는 요 아저씨죠. 요 보라색으로 내놓친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본 수동태 문장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Jeff가 주어가 되고요. 그다음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 동사를 쓸 때 시제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bought은 과거 시제니까 was 써야 되겠죠. 아저씨는 하나니까 was 다음에 by의 PP 형태가 또 bought이죠. was bought. Jeff was bought. 자, 그럼 이 수동태 동사인데 뒤에 원칙상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수요 동사를 수동태로 문장을 바꿨을 때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다. 유일하게 수동태 표현 중에서 뒤에 목적어가 남는 게 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9월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 요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한 4개월 전에 9월 모의고사에서 선택지 2번에서 수요 동사를 활용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능동태 수동태를 이제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요 칠판이 좀 공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2번까지 써봅시다. 요거하고 진짜 휴식할게요. 두 번째
오형식 동사를 쓸 때 불완전 타동사 중에서 자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를 쓰죠. 자 우리 오형식 동사 중에서 태와 관련해서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첫 번째 명사를 쓰거나 두 번째 형용사를 쓰는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써야 되는 그런 오형식 동사들은 태와 관련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5개만 외우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역동사 make입니다. make 뒤에 목적어 나오고 또 목적 명사죠. 그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겠죠. 두 번째가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의 consider. 세 번째 call, 부르다, 호출하다. 네 번째 name, 이름 짓다, 명명하다. 다섯 번째 elect, 선출하다, 뽑다. 또 하나 더, assign, 지정하다, 정하다. 여기까지.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능동태일 때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둘 중에 하나를 쓰죠. 그럼 이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에서 왜 나오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수업 시간에 했던 예문 그대로 쓸게요. I consider Jeff a good teacher. 네. 약간 좀 감압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 반대된 내용인데 한번 써봅시다. 자, 목적어가 제품, 그 뒤에 명사, a good teacher가 그 목적어를 보충처럼 해주는 목적격 보호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진 수동태 문장을 가볍게 써봅시다. 이거 어떻게 쓰느냐? 일단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옮겨졌죠. Jeff. 그 다음에 시제와 주어의 어떤 단수복수를 고려해서 is considered 이렇게 수동태 동사를 쓰고 간주되어진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오죠. 여기 뒤에 a good teacher는 명사인데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여기 수동태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속이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럼 수동태 쓸 수 없잖아. 능동태 동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실제로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수요동사의 경우, 두 번째, 목적어인 척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오형식 동사들의 경우, 이 두 가지를 꼭 태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as called는 분명히 수동태 동사니까 명사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 뒤에 golden age, 황금 시대는 목적어가 아니라 요거는 목적격 보호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 뒤에 of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영어문학 전치사고 because of the 전치사니까 great writers 전치사. 그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맨 뒤에 including은 ing가 있지만 요거는 현재 분사도 동명사도 아닙니다. including은 전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현재 분사인데 무엇을 포함해서 라는 뜻의 전치사 기능을 합니다. 뭐 별건 차이 없지만 전치사입니다. 자, 이거 해석하고 휴식 갖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가 영국의 최고 전성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시대에는 셰익스피어를 포함해서 여기는 또 전치사 보이네. During that period, during 그 전치사죠.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했던 위대한 작가들 때문에 영국 문학의 황금 시대로 부사처럼 해석했는데 뭐뭐로 황금 시대로 불려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6번 문장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